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이고요. 네, 퇴근 중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월급날인데 사실 월급날은 어느 순간부터 크게 좀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뭐 들어온 돈도 바로바로 여기저기서 가져가고 하니까 그냥 살짝 한 10분 기분 좋았다가 다시 그냥 원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뭐 이번 주도 두산 인프라코어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 견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움직임이 거의 없죠. 거의 거래량도 좀 말라가지고, 그나마 지금 현재 시각으로 이제 오후쯤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 방미 중인 우리나라 대통령님의 어떤 정상회담의 어떤 소스가 노출되면서 그 미국과 한국이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코옥하는 느낌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서 두산중공업이 좀 갑작스럽게 날아올리는 느낌이었고, 뭐 시외에서도 초반에는 좀 힘이 좋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분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입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현대인프라코어로 변경되면서 두산중공업 주식도 받기 때문에 뭐 두산중공업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죠. 사실 저는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두산중공업은 영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좀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아는 지인 중에 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뭐 이슈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데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좀 뭔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을 때 좀 대답해 주는 거는 되게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알아야죠. 이제 7월 이제 중순 이후에 이제 인적 분할로 재상장된 두산중공업 주식을 제가 현재 주식수 기준으로 한 17,000주 정도 받을 건데, 이것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기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가진 핑계를 대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공부를 한 만큼 또 제 채널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좀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은 좀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오늘은 뭐 두산인프라코어 얘기보다는 원래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던 제 예가 가장 클 거고, 왜 우리는 내동매매를 하는가, 왜 우리는 항상 최고점에 사서 항상 물려있는 것인가, 왜 우리의 주식 투자의 목표는 원금 회복에 있는 것인가 라는 뭔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주린이고 주식을 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주식 전문가분들,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주식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이번 코로나 어떤 전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것을 목도할 수 없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좀 고수님들께서는 뭐 고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뭔가 좀 이 부분은 네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 싶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피드백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목을 매입하는 이유는 하나죠.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 주식이 그러니까 이 주식의 어떤 시장의 어떤 가치보다 내가 보는 어떤 것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죠. 이 주식이 유망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주식이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대비 좀 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보다 조금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매입하는 매력이 없죠.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건 어렵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래 전도 유망하고
뭐 앞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과 역량이 있지만 사실 퍼가 굉장히 높죠.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도 이제 어떤 분들의 시점에 봤을 때는 아직도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싸야 되고 그리고 이 주식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수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내가 밀접하게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추천을 받았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염승환 부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봅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사진 않죠. 당연히 우리도 검토해보고 이것저것 보고 주식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식책을 읽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분산 투자를 위해서 천천히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다가 어차피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촥 뜰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이슈던 아니면은 뭐 컨센서스 상회하는 어떤 실적이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수급이 갑자기 몰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작스럽게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우리가 매입을 좀 시일을 걸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저렴하다고 하는 가격보다 점점 가격이 하락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주식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장이 종료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가치가 좋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망설여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급등하는 종목은 피하고 좀 지속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세일로 나와 있는 그 종목을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로 매수를 해야겠죠. 그거는 우리의 어떤 뇌에서 반응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매수하고 싶은 매력도가 떨어지죠. 왜냐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재미를 봐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내가 잘못 봤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반대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될 타이밍이고 나중에 한 일주일 뒤, 하루 뒤, 한 달 뒤를 복귀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뇌동매매의 가장 전형적인 바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변하는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뇌동매매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진짜로. 막 떨어질 때는 이게 정말 세일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주워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에 손이 안 가고 막 갑자기 급등할 때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갑작스럽게 높아졌기 때문에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좀 자제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현금도 종목이잖아요. 현금도 종목인데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역시 내가 잘 보긴 했네 하면서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추격 매수를 합니다. 뭐 이제 주식 기법 중에서 뭐 상따 하따 이런 거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쓰지만은 뭐 상한가 따라잡기 그렇게 해서 그 당일이나 뭐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에 도달할 것 같은 종목을 이렇게 사는 거라는데 이런 식의 매매는 정말 좋지 않죠. 왜냐면은 주식 매매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위바위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지만은 그 예측이 맞을 거라는 확률은 반, 틀릴 거라는 확률은 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는 우리는 존버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졌으면은 패배를 인정하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이 탄탄하다, 지금은 가위바위보에서 졌지만은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존버를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막 그런 식의 어떤 수급과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존버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리고 나서 그때 가서 기업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겠지만은 그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너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라면 하나 살 때도 50원이라도 싼 거 사려고 하고 뭐 정말로 샴푸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하면서 사고 옷 하나 살 때도 인터넷에서 비교해서 배송비 저렴하고 1000원이라도 싼 거 사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물건을 살 때 이왕이면 좀 싸게 사려고 하는데 참 거짓말처럼 주식을 할 때는 그게 참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제가 제 예를 많이 드는 건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장이 종료되면 참 차분해져요. 근데 장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렇게 갑자기 수급이 몰려서 막 미친듯이 주가 변동성이 넘치면은 나도 모르게 뇌동매매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존버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이거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인데 항상 패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도 저는 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패배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고 좋은 종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시세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당연히 케이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오래 보유돼야 될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좀 테마가 있고 뜨겁고 단기적으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동성 높은 종목에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말했잖아, 가위바위보를 질 수 있다고요.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땐 항상 이기는 것만 예상을 해요. 이기는 것만. 우리는 항상 내가 보유하려고 하는 주식이 항상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이 최저점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해서 올라서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의 수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린다는 각오로 좀 길게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는 우리가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간다는 거죠. 결국엔 이 이야기를 모든 것을 뭉뚱그리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업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주식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이 주식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평가돼 있네라고 인정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매수 버튼에 손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두산인프라코 종목 토론방 보면은 이게 정말 어그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어그로 반 진심 반 같은데, 자기가 투자한, 자기가 매입한 종목에 매수 매도 타점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자기의 그 피 같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정말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자기 봤을 때 고수라는 사람이 팔라고 하면 팔고 사라고 하면 사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식 10년, 20년, 100년 하더라도 실력이 안 늘죠. 내 주관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따라서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뭐 따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만약에 잃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저는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공부했는데 매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더 공부할 거잖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이유가 뭐였는지를 복기하고 다음번 매매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레벨업을 하는 거고. 근데 내 주변에 예를 들어 주식 고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인터넷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답변에 따라 움직인다든지,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면은 그 사람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주린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장이 좀 안정돼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작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말도 안 되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공황이 됐을 때 어떤 전문가가 조언해 줄 수 있겠어? 다들 다 자기 종목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흥분했는데 결국에는 최고점에 물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째려보고 있었어요.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급등을 하는데 이 급등을 하는 파티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어서 뒤늦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목을 여러 가지 보시잖아요. 막 한 5개를 본다고 쳐요. 내가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매집하기 전에 급격하게 막 시세를 줘요. 10%, 15%, 20% 뭐 극단적으로 상한가까지. 그러면 그 종목은 안 사시면 됩니다. 안 사는 것도 전략이에요. 현금 보유하는 것도 전략이고요. 그거를 따라가는 순간 삼성전자 9만원에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여튼 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주린이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에 100% 이제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이 만원대 지지선이 있기 전에는 7,000원, 8,000원에서 놀던, 그 전에는 더 낮았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사람들 다 비웃었지 않습니까? 두산인프라코어 도대체 왜 사냐? 이렇게 장이 뜨겁고 먹을 게 겁나 많은데 왜 두산인프라코어 사냐? 지금 그때 저랑 같이 버티셨던 분들 최소 20, 30% 드시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다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 한 3만 주 넘게 보유하고 있고 평단이 8,000원대니까 저 되게 편하거든요. 주식 정말 편해요. 네. 지금 당장 이익 실현할 생각도 없고 뭐 할 생각도, 포지션 변경할 생각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식 진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왕 하는 주식 좀 쉽고 재밌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속된 말로 물리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게 두산인프라코어였던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이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속된 말로 삼성전자를 사던 카카오를 사던 뭐 KB금융을 사던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조금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평생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복리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좀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종목 공부 열심히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곤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와서 날씨가 좀 구리구리 했는데 주말엔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